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전지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장의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2021년에 시설을 정상화할 계획인데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도내시군의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인구 늘리기 효과는 검증하지 않은 채 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대표자 회의가 오늘 정선에서 개막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행사도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국전력공사 지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사무실에서 경찰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고성과 속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전신주 설치 관리와 점검 내역 등의 자료가 담겼습니다. 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속초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전 강릉지사에서는 선로를 통해 동해안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센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거 살펴보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한전지사 2곳에 13명을 투입해 산불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잘 몰라요. 뭘 가져가시는지. 필요한 건 간단한 건 몇 분 물어보긴 하셨는데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낙엽에 옮겨붙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압수물을 분석해 전신주 안전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강릉 옥계 산불 원인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 망상 캠핑장의 피해목 제거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엔 캠핑장을 정상화할 계획인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복구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캠핑장에서 피해목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50년 자란 아까운 해송 등 모두 4,60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변 관광지의 경관을 해치고 불에 탄 냄새까지 풍겨 신속하게 벌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전에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굵은 피해목은 목재회사에 판매하고 잔가지는 파쇄해 퇴비 등으로 활용합니다. 불길이 약하게 스친 나무는 살리기 위해 영양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조림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 다시 짓는 숙박시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 설계가 나오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관광지인 만큼 묘목이 아닌 큰 나무를 심는다는 방침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건축물 철거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마치고 철거 부지는 임시 야영장으로 활용합니다. 건축과 조경 등 본격 복구는 연말에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캠핑 휴식 문화를 보급시킨 성지입니다. 앞으로 복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쉼표가 있는 삶, 국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오토캠핑장을 복구하는 데는 34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동해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인 산불은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대표자 대회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5일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특별 행사도 마련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74개국에서 참석한 한인 경제인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계 대표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를 교류하고 또한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번 대회는 강원도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특별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초청 수출 상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와 식품, 화장품 제조회사 등 50여 개 도내 중소기업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해외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강원도는 도내 수출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500건이 넘는 신구 맺기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신구 맺기를 통해서 해외로 우리 수출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오는 25일에는 도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대학교와 관련 기관 취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설명회도 열립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랜드가 하위원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대상은 2013년 선발된 하위원 교육생 6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탁이나 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한 518명의 교육생 가운데 채용 비리 혐의가 확인된 239명의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양양군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감안해 의정비 인상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의정비를 기존보다 9.73%, 314만 원이 오른 3,54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1.6% 인상된 3,600만 원을 통보했지만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해 소폭 줄였습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시군별로 지원 금액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군의회 임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자격을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자에서 1년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했습니다. 양양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강화하여 이장 전입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은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강릉시는 아이 순서에 따라 30, 50, 100만 원을 주고 삼척시는 100, 150, 200만 원을 주는데 2년 뒤에도 거주하면 한 번 더 지급합니다. 동해는 첫째 아는 장려금이 없고 정선은 셋째 아는 12살까지 지급합니다. 일부 시군은 양육비까지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를 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너무 이제 많이 나가는 걸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 좀 고민인데 아무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고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시군마다 출산 장려금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춘천 지역의 실내 방사선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치를 4배 이상 초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재에 방사능 성분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간한 자연 방사선 피폭 성분 비율 자료입니다. 전체 피폭 성분 비율 가운데 41%가 라돈 흡입이고 그 다음으로 실내 지각 감마선이 30%를 차지합니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자연 방사선 권고치는 시간당 100나노시버트 정도. 그런데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측정해보니 춘천 지역 건물 내부에서 평균 484나노시버트가 검출됐습니다. 권고치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춘천 지역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원료인 골재가 되는 암석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춘천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측정한 방사선 양은 홍천 골재장에서 측정한 양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문제로 계속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춘천시도 우리들도 이게 그냥 자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저 혈동리에 있는 골재장이 계속 유통이 되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시단은 춘천 골재에 대해 방사선을 정밀 검사하고 신축 건물에 타 지역 골재를 사용하도록 춘천시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량 방사선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유발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들과 어린이집하고 교육시설은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얼마만큼 피폭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총량이 나와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방사선량 권고수치 적용 기준과 골재에 대한 방사선 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내 방사선 피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시가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옥개 산불 피해 산림을 긴급 복구합니다. 강릉시는 옥개 산불 피해 산림 245헥타르를 벌채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소유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는 대로 벌채하고 일부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사방댐 설치 등 사방사업도 6월 말까지 끝내기 위해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의기구 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준수사항 명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삼척시가 정부의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2곳을 지원해 관광 어항 개발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후진지구와 초곡지구를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 후보지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70%를 지원받아 한 곳에 100억 원씩 투자해 국민 휴양형 관광어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까지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아 올해 전국 1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44회 정선 아리랑제는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와 아라리 길놀이 등 11개 부문 61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